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윤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3일이고요. 네. 이란 전쟁이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브렌트유는 112달러, 그다음에 WTI는 98달러, 고유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도 굉장히 많은데요. 디에고 가르시아 주말 사이에 이란이 공격을 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이 멀리까지 날아가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주겠다,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란에서는 6개의 이 협상 조건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주말입니다. 네. 하여튼 제일 핵심은 호르무즈,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될 텐데 거기를 뚫느냐 막느냐. 네. 이제 지금 트럼프는 완전 개방 안 하면 니네 에너지 시설까지 다 파괴하겠다,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란은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에너지 시설 다 복구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강대강으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 전에 뭐 박현도 교수님도 계셨습니다만, 이거 분석이라는 게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이나 분석 같은 것들이. 네. 그러나 계속해서 또 급변하는 상황들을 우리 또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도 뉴스 통해서 또 오늘 박 이사님 통해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TS 얘기는 안 하시네요? BTS는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렇죠. 보셨어요? 26만 네. 예상을 했었었고 그보다는 아마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 추산으로는 한 4만 정도, 그리고 하이브 추산 10만 정도. 근데 앞으로 거기서 뭘 했는데 100만 모였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날 거기도 되게 많이 모였는데 그게 뭐 4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거 보면 거기 한 10만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하여튼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딱 이렇게 구역 나눠서 이렇게 네. 관리하는 거 보면서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좀 인식이 많이 높아졌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또 명동을 갔다 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게 어허. 평소보다 많은 거냐고. 확실히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BTS 효과 맞는 것 같다고 그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BTS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생중계됐잖아요. 네. 저도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이틀째 5천 몇백만 넘었다고.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 뭐 1억 뷰는 뭐 충분히 뭐 조만간 달성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9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01%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51%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전쟁 상황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고 있죠. 네. 근데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베센트 장관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좀 쪼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화되는 부분들은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연출이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려면은 그 정도 긴장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가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금리를 인하할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나스닥이 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제 금리에 좀 취약한 그런 성격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해병대와 해군 수천 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소식 먼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큰 발전소부터 시작해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는 남부 디모나시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한 부분들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란이 공습을 했고 미사일을 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로 성명을 내면서 테헤란 중심부의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조 기자가 얘기했던 그 디에고 가르시아의 그 미사일 쏜 거 있잖아요. 네. 이 미사일 쏜 거리가 이제 4,000km짜리 미사일을 쐈는데 그동안 이란이 얘기했던 거는 한 2,000km 정도의 미사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다 쏜 거는 이 정도 거리가 되고 여기에 그 디에고 가르시아는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럼 4,000km 정도 되면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타격권이 됩니다. 네. 물론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얼마나 넓힐지, 전선을 넓힐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이란군 대변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뭐 적대국의 공격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미국과 그 정권 소유의 영내 모든 에너지, IT, 담수화 기반 시설이 표적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또 그러면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는 한편 적국과 연계된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시키겠다. 네. 라고 좀 국제해사기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의 개방이 돼 있다. 이란 정부와의 보안 안전 조율을 거치면 통과가 가능하다. 라 그러면서 IMO와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도 거기 좀 갇혀 있고 네. 거기 선원들이 한 160여 명 정도 한 20여 척이라고 하죠. 네, 20여 척, 160여 명 정도가 거기에 갇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인, 그러니까 협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적국에 이란의 적국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뭐 아직 좀 미지수긴 한데 그 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장관이 이제 그 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해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란이나 러시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쟁이 우려가 길어질 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그 원유 그 중국에다 팔고 있던 원유다. 네. 몰래 팔고 있던 거 우리가 모르겠냐? 그런 원유를 오히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동맹국들이 그걸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원유가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든 러시아든 원유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베센트 장관은 기간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도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50년간의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 얘기가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에선 제일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정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강경으로 갔다가 하루는 나 전쟁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조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6대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에 폭격한 나탄지, 포르도, 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등의 요구가 6대로 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란에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당면 과제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외무장관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뭐 이란 외무장관 이름 아십니까? 뭐 아락치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진짜 예. 그 사람이 권한이 있다를 그걸 잘 모르죠.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게 있고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란 대통령이 과연 권한이 있을까? 뭐 혁명 수비대나 네. 그 좀 그 최고 지도자는 살아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6대 조건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건데 아직은 조금 더 그 진전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 4,000km 날아갔다는 그 미사일 뭐 조금 전 박현도 교수님이 얘기에 따르면 이란은 이제 아직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 스스로 쐈다. 근데 이 상황이면 쏜 거를 안 쐈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만약에 쐈으면 굳이 안 쐈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자칫 이 전쟁을 끝내기 싫은 사람이 혹시 뭐 그런 짓을 저질러나는 생각도 이제 살짝 들기는 하고 네. 또 그 후티 반군 요쪽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란의 지시를 받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또 하필 그 어디입니까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홍해 쪽 그쪽에 또 있잖아요. 예, 네. 예. 자칫 두 군데가 다 막히면 사우디의 이쪽 저쪽인데 네. 그럼 정말 유가는 아주 최악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AI 관련한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요즘에 좀 만났던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AI의 끝은 AI 산업이 예를 들어 버블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AI 버블이 꺼질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하나는 일단 수요 부족에 따른 금융적인 이유. 네. 그러니까 AI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지금 이제 그 투자를 하다가 누군가가 부러질 건데 그 부러졌을 때의 이제 금융적인 이유는 사모신용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게 하나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전력기기 같은 에너지 제조가 부족해서 전기가 없어서 AI를 못하지 않겠냐. 네. 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한 2,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네. 2, 3년까지도 안 걸릴 겁니다만 그 전력기기를 비롯해서 송전망을 만드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시점이 안 맞아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없어서 못 만드는 일이 벌어질 거다. 요 두 가지 얘기들을 좀 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단계로서 그러니까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그런 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현재 단계로서는 그런 정도의 그 자제력 네. 아니면 리스크 관리 시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뉴스 두 가지가 있길래 하나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미일 컨소시엄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에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75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금융적인 이유니 뭐 AI 뭐 전력기기가 없어서 못 짓니 뭐 이거는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 네. 지금 단계는 때려 짓는 단계다. 여전히 750조 원 규모로 짓고 미국과 일본 에너지 금융회사 21곳이 힘을 합쳐서 이 투자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은 한 곳에 대한 투자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고 현존하는 모든 AI용 데이터 센터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예. 여기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비롯해서 도시바, 미즈호 은행 등 12곳이 참여를 하고 미국 기업으로는 GE 버노바, 골드만삭스 등 9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공식을 연 가스 화력 발전소와 연동하는 프로젝트인데 가스 화력 발전소. 네, 네. 네. 여기가 9.2기가와트 원전 거의 9기에 해당하는 가스 화력으로 이만큼을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죠. 그렇군요. 화력 발전소를 엄청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의 에너지 장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AI 버블을 걱정하기에는 네.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투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 이 프로젝트가 왜 지금 발표가 됐는가라고 본다면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미일 정상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 프로젝트의 정상회담을 맞춰서 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750조 원 규모로 하게 되는 이 규모에서는 여기에 그 금융회사들도 많이 껴있고 에너지 인프라가 껴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파병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언급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미국, 일본에서도 이게 평화헌법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이제 소해함 얘기가 좀 나왔는데 기뢰 제거하는 소해함. 예. 뭐 요게 뉴스로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카드를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간 적이 있다. 네. 이란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하고 중국의 동의를 구해서 거기에 기뢰 제거하러 간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련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언론에서 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를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건설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 테라팹을 짓거나 아니면 필요한 칩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로봇 옵티머스에 탑재될 예정인 반도체 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 배치할 수많은 위성용 AI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도체를 새로 짓겠다라는 얘기는 네.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로봇을 더 짓고 AI를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한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네. 그래가지고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라 네. 여기서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그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그냥 또 굳이 희망 회로를 조금 더 돌린다면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를 만들면 거기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은 좀 경쟁이 될 수 있겠죠. 만들 수 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 근데 설사 만들게 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사야 될 거다. 당연하죠. 예, 그 근데 얘기까지. 그 뭡니까 애플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탄소 제로 제품만 자기네가 납품받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뭐 전기 그런 걸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만 반도체 역시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 맨날 신재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자기들은 무슨 가스 화력 발전소를 하고 앉았어. 그래놓고 무슨 여기서 만들어진 저 데이터도 다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네. 그래야 되잖아. 원래 자기네들 주장대로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제로를 만드는 게 네. 꼭 가스 발전소만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PPA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딴 데다 만들어 놓고 네. 이거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받아가지고 탄소를 저감하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애플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거기다 납품을 못 하게 되냐라고 보면은 그 부분들을 다른데 재생에너지 다른 데서 탄소를 저감을 해서 이걸로 상계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뭐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뭐 9.2기가와트 정도면 뭐 이거 상계하기 진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니 그쵸, 그렇기도 그쵸. 하고 자기는 방향이 맨날 한 얘기가 생산 단계부터 부품 생산 단계부터 다 그런 제로 하지 않으면 네. 자기는 이제 뭐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3년 전 뭐 그렇게 맨날 들어갖고 그때부터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맨날 그 얘기를 더럽게 하길래 네. 알았다 맞춰줘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자기네들은 뭐 이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났다. 네. 그 정도 감상 얘기 잠깐 드린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전쟁 추경 편성 관련한 얘기입니다. 약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을 하기로 당정청이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25조 원으로 좀 커졌다라는 거고요. 4대 중점 분야로는 이제 고유가를 대응을 해서 유류비를 좀 경감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겁니다. 26일이 되면은 뭐 기름 넣으실 분들이 있으면 빨리 넣으셔야 될 겁니다. 26일 되면 네. 최고 가격제가 2주에 한 번씩 바뀌는데 네. 조금은 좀 워낙 유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26일?
네, 네. 예. 그래서 오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는 이제 좀 부분적으로 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가 대응에는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물류 및 수출 기업을 긴급 지원하는 자금들, 그리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원유 수급을 하고 비축률을 방출하는 거,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지방 및 서민층 대상으로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가격제를 2주 단위로 가격 변동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격 변동폭이 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가 뭐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 통제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프타 석유 제품, 휘발유 뭐 이런 것들 수출 제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해외에다 팔지 말고 네. 국내에다 공급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에다가 팔기로 계약이 다 돼 있는 물량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취소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고 또 국내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거의 지금은 마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해외에다 팔 때는 별로 그 부담 없이 마진 많이 붙여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파는 거에서 이제 그 이익을 못 보고 약간 손해를 보고 파는 부분들을 해외에서 파는 걸로 좀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외에다가 이제 못하게 하게 되면 그런 거 부담이 있긴 한데 당장 우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 쪽으로 먼저 돌려야 되겠죠. 근데 다른 국가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추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이미 통제를 들어가. 진작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에너지 소비 제한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 절약 노력을 해야 해외의 한국의 에너지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메시지가 발신돼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가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밖에다가 계약을 깨면서도 아 우리가 진짜 없어서 그래 네. 라고 하려 그러면 우리가 수요 좀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뭐 최고 가격제라든지 그런 걸로 가격에 의한 수요 절감 효과들을 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을 먼저 시작을 하든 아니면 민간에다 빨리 캠페인을 하든 강제가 아니면 자율로라도 캠페인을 하든 수요 절감 관련한 정책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힘들다는 게 좀 대외적으로 알려져야 우리도 이제 계약을 파기할 때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전해드렸고요. 우리 네. 권 팀장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얼른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저희 빨리 이제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사님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을 오늘은 매우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 이거부터 갑시다. 워커힐에서 스프가 나왔습니다. 예, 요 포테이토 스프, 크림 스프. 머쉬룸 스프까지. 맛있어. 네. 양송이 스프 맛있어요. 양송이 스프는 사실 어지간하면 맛있거든요. 얘는 특히 더 맛있네. 얘는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머쉬룸입니다. 머쉬룸도 예. 좋습니다. 요거 맛있어. 사시면 됩니다. 예, 사서 그냥 뭐 무슨 뭐 빵 뭐 구워서 잘라놓고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스프만 드시면 될 것 같아. 예, 이거 아침에 그냥 요거 하나 드시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어요. 설명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네, 크림 스프. 요거 20팩에 39,800원, 한 4만 원 합니다. 네. 한 팩당 한 2,000원 하는 거죠? 네, 이거 진짜 저렴한 겁니다. 한 팩에 2,000원이면 그렇죠. 스프 이 정도 가격 잘 안 나옵니다. 요거 네. 한 팩에 한 2,000원 꼴이니까 어디 저 편의점에서 요만한 스프 하나에 저 렌즈 돌려 먹는 거 그거 뭐 3, 4,000원씩 하거든요. 맞아요. 네. 훨씬 맛있어. 훨씬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제가 맛있다고 하는 날이 또 있죠, 더. 요거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요거 라코스테 속옷이 들어왔습니다. 남녀 속옷이 들어왔고요. 네. 요건 이제 남성용. 남성용 울트라 아주 네. 아주 왜? 이거 중요하잖아. 중요한데
아 진짜 기발하시다. 광고 천재입니다. 아니 왜? 아니 이렇게 만져봐야 되잖아. 아 맞아요. 이렇게 대봐야 아,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요? 놀란 겁니다. 너무 아, 대단하셔갖고. 아 그래? 네, 전프로님이 하면 저도 이제 할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 근데 되게 부드럽네.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난 남성용이고. 딱 처음 손길이 가자마자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아유, 딱 나네요. 그리고 이제 오, 이게 이제 여성용 세트인데, 네. 이제 여성용 세트입니다 이게. 오, 이렇게. 이게 약간 스포츠 브라처럼 이렇게 나오셨네. 네네. 아 왜 내가 존댓말을 쓰나 모르겠네. 나오셨대. 스포츠 브라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네. 네. 이렇게 박스로 예쁘게 또 배송이 됩니다. 네. 자, 남성 7종, 여성 8종.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저기 뭡니까? 그 요라고스의 구매 페이지 들어가면 네. 지금 이제 막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게 또 막 떠요, 메시지가. 몇 명이 구매했는지 누가 구매했는지 그렇죠. 네네. 아니, 누가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 지금 뭐 XX님이 또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다른 날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 가격은 네. 7장 다 모아서 69,000원. 가격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속옷이 69,000원. 편해야 네. 진짜 하루 종일 편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자, 됐죠, 여러분?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자꾸 뭐 남녀 차별하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남성용 속옷은 이렇게 7종 박스로, 여성용 속옷은 이렇게 더 큰 박스로 예쁘게 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세트를 딱 입으면 진짜 이쁘겠어. 네, 이런 거 입었고 이제 저 어디 골프 가셔도 좋고 네. 아니면 좋은 일 있으실 때 이제 위아래가 또 달라지면 조금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위아래 세트로 딱 가서 이제 여러 이벤트들 잘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른 날은 링크 소개를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는데 오늘은 뭐 알아서 다들 잘 들어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코스테 속옷 세트, 남녀 세트로 갑니다. 네.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 얼른 들어오세요. 저 혼자 민망하니까요. 네, 빨리 자, 들어오십시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